네, 안녕하세요, 텐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가방에 대해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트북 가방도 아니고 굳이 아이패드 가방을 뭐하러 보냐 라고 말을 하신다면, 원래 저는 가방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편인데 유튜브를 하면서 장비들이 생기니까 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투박한 노트북 가방이나 카메라 가방은 들고 다니기가 좀 싫더라고요. 물론 이런 전문 가방들을 써야 장비들이 보호가 잘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노트북도 카메라도 그냥 일반 가방에 쑤셔놓고 다닙니다. 물론 보호는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아이패드 활용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희한하게 매직 키보드를 구입하고부터 더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옷과 어울리게 가방을 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사이즈도 잘 맞으면 더 좋으니까 말이죠. 무튼 그래서 영상 편집이 아닌 이상 이 아이패드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요즘 저의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여기에는 매직 키보드 케이스와 애플 펜슬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름 카메라, 에어팟 정도입니다. 요즘은 에어팟 맥스를 쓰지만 그냥 스페어로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또 립밤, 지갑, 안경 이 정도?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아이패드랑 필카, 안경 정도만 챙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간단히 챙기고 다니는데 가방이 크면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1인치를 기준으로 아이패드가 딱 들어갈 만한 가방은 뭐가 있을까? 이는 아이패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의 태블릿은 다 포함이 되겠죠. 지금 제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닐 때 자주 매는 가방은 이렇게 한 4-5개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티도 패션이다. 먼저 이건 유니클로와 질샌더가 콜라보한 레더 크로스백입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10만원대 초반? 한 1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잘 안 팔리는지 저는 99,000원에 세일을 할 때 샀고 지금 다시 공홈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79,000원으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한번 봐보시고 괜찮을 것 같다면 품절 전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거 사용을 해보면서 물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 먼저 좋았던 점은 가격 대비 좋은 품질의 가죽으로 재질에 만족감을 줍니다. 실제로 후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호평이 많죠. 그리고 사이즈에 있어 딱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한동안 이 정도 사이즈의 레더백을 많이 찾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비슷한 느낌의 가방들을 이 페이크 레더로 많이들 판매를 합니다. 보통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말이죠. 저는 이 가방을 실제로 보고 처음으로 딱 든 생각이 그냥 아이패드밖에 안 떠오를 정도로 딱 이 사이즈만 보였어요. 테크 유튜브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이패드부터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아쉬운 점 역시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사이즈에 있습니다. 얄쌍한 케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사용하면 살짝 우겨 넣어야 하는 느낌을 줍니다. 보통 10.2인치의 일반 아이패드는 이 사이즈가 더 잘 맞을 것 같고 미니는 더욱더 잘 들어가겠죠. 또 블루투스 키보드를 챙기실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이즈의 가방에 넣으려면 아마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사용이 좀 힘들어 보이네요. 아이패드를 넣었을 때 이 폭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래도 괜찮다면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짧은 줄 길이입니다. 줄 길이는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 현재 저는 이걸 최대로 늘린 상태인데도 남자가 크로스로 매기에는 길이가 아쉽습니다. 여성분들이 착용하면 이런 느낌이 들고 저는 작은 매도 그냥 크로스로 매거나 그냥 어깨에 걸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길이가 조금만 더 길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가방 끈에 구멍을 뚫어야 하나 살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방을 보겠습니다. 이건 슈프림 슬링백인데 저는 크림에서 리셀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인기가 없는 편인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 프리미엄이 아주 살짝만 붙어있죠. 이 슈프림 슬링백은 매년 출시하는 것 같은데 이건 이번 시즌 제품입니다. 제가 이 슬링백을 찾아보게 된 계기가 길에서 어떤 여성분이 노스페이스 슬링백을 메고 가시는 거 봤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그냥 딱 아이패드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열심히 서치를 했고 결국엔 찾아냈는데 그게 이 제품입니다.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샷 슬링백이라는 제품이었죠. 이게 나온 지 조금 지난 제품이라 좀 재고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은색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재고를 더 찾기 힘들었고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무신사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어찌저찌 하다가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이 슈프림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소개한 레더백보다 확실히 수납하기 수월합니다. 수납 공간도 조금 나누어져 있고 말이죠. 하지만 12.9인치의 아이패드는 들어가지 않는 그냥 케이스를 착용한 12인치급 아이패드에 딱 맞는 크기입니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물론 그보다 작은 미니 같은 태블릿은 쌉 가능합니다. 이 또한 아쉬운 점이라면 어깨끈이 조금 얇은 게 아쉽습니다. 끈은 얇아도 어깨 부분에 패드로 되어 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끈 처리로만 되어 있어 이 점이 아쉽더라고요. 이 또한 여성이 착용하면 이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맨 것보다 확실히 더 커 보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만일 이 슈프림이 아닌 보다 저렴한 제품으로 찾아보신다면 제가 몇 개 찾아뒀는데 앞서 말한 노스페이스 화이트 라벨 샷 슬링백 그리고 화이트 라벨 베이직 슬링백을 추천드립니다. 베이직 슬링백 같은 경우에는 출시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 샷 슬링백보다 재고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말고 실용성을 좀 더 따져본다면 무신사 스탠다드의 슬링백도 꽤나 괜찮은 대안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는 가격이 너무 좋아서 실제로 구매를 한번 해볼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구매를 해보면 쇼츠로 한번 올려볼게요. 근데 지금 말한 슬링백들은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게 아니냐, 더 큰 사이즈의 슬링백들도 있는데 그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보다 더 큰 사이즈의 슬링백을 사실 거면 그냥 백팩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방의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많은 짐을 넣으실 텐데 한쪽 어깨로만 매는 건 그만큼 무게부담이 커지죠. 지금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백팩은 이렇게 3개인데 저는 보통 가방이나 시계나 작은 걸 선호해서 이 정도 사이즈가 대부분입니다. 큰 사이즈의 가방이 많이 없어요. 전 이 3개 다 자주 매는데 이 나이키는 얼마 전에 리폼한다고 까불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프티지, 이건 중학교 때 매던 건데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꺼내서 먼지 털고 요즘 매고 있고, 또 2주 전에 잔스포츠 백팩을 샀는데 이게 여성용인지 어깨끈을 최대로 해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 부분에 패드가 닿지 않아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노트북 수납 공간이 있어 노트북을 가지고 다닐 때 사용을 합니다. 16인치 맥북 프로도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사용을 하죠.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카메라 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등 보호를 더 잘해주는 그런 기능성 가방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좀 더 일상에서 튀지 않는 무난한 가방들을 사용하길 원해서 말이죠. 이는 나중에 노트북 가방 영상을 만들어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라이탁. 이거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3-4년 전쯤에 프라이탁 제품들을 구매해서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워낙 낡은 느낌으로 애초에 구매를 하는 제품이라 그런지 이렇게 꼬재재해도 다들 얼마 전에 산 줄 압니다. 무튼 이건 리랜드, 이건 라쉬인데 이 라쉬 같은 크기가 나름 아이패드용으로 적합한 가방이겠죠. 이것도 19년도에 런던에서 구매한 건데 그때 저 손흥민 벌리전골 직관했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무튼 이는 앞에 레더백이나 슈프림 슬림백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12.9인치의 아이패드도 잘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라이탁에서는 똑같은 패턴의 가방을 사는 건 힘들고 그냥 내가 원하는 색의 가방을 몇 개 생각해두고 그 원하는 색의 가방이 매장에 들어오면 빨리 낚아채는 방식으로 가방을 구매를 하는데 요즘에 프라이탁 가방의 수요가 늘었는지 이 무채색 가방들은 구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라쉬 같은 경우에는 착용할 때 대학생 캠퍼스룩에도 잘 어울리는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찍찍이라서 독서실이나 도서관 같은 데서 열고 닫기 매우 눈치 보입니다. 카페 정도는 괜찮은데 이게 소리가 앵간히 커야지 좀 거슬리더라고요. 어깨끈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재질 같은데 앞에 제품들보다는 조금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불편하면 어깨 패드도 따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탁을 본 김에 제가 자주 들고 다녔던 이 리랜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제 분신이나 다름없던 그런 가방인데 보시면 원래 살 때부터 낡아 있었던 거지만 더 낡았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물건을 좀 막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 노트북 넣고 카메라 넣고 그러다가 또 넘어져가지고 다 깨지고 그랬던 적이 한두 번인데 한두 번이에요. 무튼 그때 난 상처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이 보이고 이 재질도 무게를 잘 버티는 재질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쪽 부분에 좀 많이 늘어남이 보이죠. 그래도 제 생각에는 이 프라이탁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 바로 이 리랜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프라이탁 가방을 사고 싶은데 뭘 사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리랜드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비슷한 거로는 밥이라는 제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이것보다 크기가 좀 더 살짝 큽니다. 이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가방에 그렇게 힘을 주고 다니는 편은 아닙니다. 가끔은 명품에도 눈이 가긴 했는데 저의 사용도상 아직은 그렇게 구매욕이 들진 않더라고요. 저는 사고 싶으면 진짜 물 내서라도 사는 편인데 말입니다. 대신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무난무난한 가방들을 주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어떤 옷에 매칭을 해도 대부분 다 잘 어울리고 이렇게 가방이 유독 튀거나 그러진 않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나 노트북 전용 가방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넘어지거나 아니면 가방을 떨구기라도 하면 이 제품들이 박살이 나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주 아작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투박한 걸 잘 못 들고 다니는 타입이라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것만 쓰지만 말이죠. 그래도 오늘 주제처럼 제가 아이패드용 가방에 앞서 이 제품들을 추천드린 이유는 아이패드는 그렇게 보호가 필요한 제품은 아니고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보호가 목적인 가방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동안 막 사용을 했지만 요즘에는 좀 더 보호를 하고자 제 성향에도 맞는 그런 노트북 가방을 찾고 있으니까 그거는 구매를 해서 나중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이패드용 가방도 저는 더 딱 들어맞는 사이즈의 가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을 했지만 어떤 가방이든 자기가 사용하기 나름이니까 이런 에코백도 좋고 어떤 가방도 본인의 마음만 들면 되니 오늘 보신 영상은 정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텐이었습니다. 유바.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and it don't mean a thing if it don't pass the test. If you ain't never done something you regret, well then I'm proud of you. Now get it.